많은 분들이 의 공격성과 위험성을 알려줬기 때문에 겁을 많이 먹은 건 사실입니다. 제대로 맞았는데 앞이 새노랗게 보일 정도로 그 공포감은 제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고요. 제 머리를 보호하려고 단단한 헬멧을 쓰고 다녔는데 도둑갈매기는 뒤에 갈매기라는 이름이 붙었듯이 생김새는 갈매기와 매우 비슷해요. 그런데 색깔이 다르죠. 완전히 거의 갈색으로 덮여 있죠. 갈매기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나 크리를 사냥하는 새이지만 이 도둑갈매기는 바다 생물도 잡아먹고 살긴 하지만 번식지 주변에 있는 다른 새들도 잡아먹고 삽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잡아먹고 사는 게 이제 펭귄이죠. 펭귄의 알이나 새끼들을 주로 훔쳐먹고 잡아먹기 때문에 도둑갈매기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둑갈매기들은 이제 그 먹이를 사냥하러 갔을 때 그 펭귄 번식지에 약간 높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러다가 펭귄 알을 품거나 새끼를 돌보고 있는 그 펭귄 부모가 잠깐 한눈을 판다던가 새끼가 많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을 때 그때 잽싸게 들어가서 그 꺼내옵니다. 그 자리에서 먹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갖고 와서 그 먹는 장소는 따로 있고요. 새끼를 키우는 기간에는 새끼에게 가지고 가서 그렇게 먹이를 먹입니다. 제가 남극에 처음 가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그 도둑갈매기의 그 공격성과 위험성을 알려줬기 때문에 실은 저도 굉장히 겁을 많이 먹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조사했던 바다새는 굉장히 작고 귀여운 그 제비갈매기, 쇠제비갈매기였거든요. 먼저 가셨던 선배 연구원들이 저에게 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가고 손을 찢길 수 있으니 용접용 가죽장갑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충실히 따라서 가지고 갔고요. 도둑갈매기하고 처음 만남은 제가 조사하기 위해서 만났던 게 아니라 처음에 와서 세종기지 어떻게 생겼나 한번 한 바퀴 돌다가 그 주변에서 그 알을 품고 있는 도둑갈매기한테 머리를 한번 된통 맞았던 게 그게 첫 만남이거든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는데 진짜 앞이 새노랗게 보일 정도로 그 공포감은 제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맞고 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짐 찾아서 그 오토바이 헬멧과 장갑을 꺼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 머리를 보호하려고 그 단단한 헬멧을 쓰고 다녔는데 새들이 와서 부딪힐 때마다 쾅쾅 소리가 나고 진동이 있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머리가 아프고 아마 또 그 충격 그대로 받았으면 또 새는 또 얼마나 또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독일 연구자들, 도둑갈매기를 연구하고 있는 독일 연구자들 보니까 가방 옆에다 이렇게 면봉 같은 걸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짜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 도둑갈매기는 가장 위쪽, 가장 말단을 공격하기 때문에 머리를 가장 많이 공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가짜머리를 달고 있으면 도둑갈매기가 여기를 공격한다. 그런데 도둑갈매기 부딪히면 얘도 아플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머리를 폭신폭신한 재질을 만들어서 부딪혔을 때 연구자도 안 다치고 새도 안 다치는 이런 걸 고안을 했다라는 정보를 들어서 그래서 저도 그 세종기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처음에 원시적인 모양을 만들었고요. 또 세종기지에 계신 분들께서 스폰지를 가지고 제 얼굴 모양으로 또 멋지게 꾸며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안 또 그런 걸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는 이제 그게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저는 이제 도둑갈매기를 직접 잡아서 연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둑갈매기가 저한테 덤벼야 제가 이제 손을 뻗어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가짜 머리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 도둑갈매기는 물리적인 충돌로 공격을 합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를 공격하려고 덤볐을 때 그 순간에 하늘에 손을 뻗어서 다리를 낚아채서 빨리 잡습니다. 그래서 빨리 잡고 측정하고 그 필요한 시료 채집하고 그리고 다시 놔주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모든 도둑갈매기가 그렇게 무모하게 돌격해오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도둑갈매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국내에서 새 조사했을 때 충북 청양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닭 잡을 때 철사를 구부려가지고 닭 발목을 낚아채서 잡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 봤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독일 그 연구자들한테도 만들어서 제가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도둑갈매기가 알이나 새끼를 훔쳐먹기 위해서 펭귄을 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보고 기지에서 그것도 번식지가 아닌 지역에서 그 지나가던 아들리 펭귄이 그 알을 품고 있는 도둑갈매기 둥지를 습격해서 알을 밟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둑갈매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침입자가 가까이 오면은 일단 나가라고 경고음을 내요. 근데 이 호기심이 많은 아들리 펭귄들이 그 경고음을 무시하고 우르르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갈매기가 오히려 이제 그 펭귄들 당하지 못하고 둥지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밟았다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펭귄들이 막 우왕좌왕 움직이다가 그냥 그 알을 밟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그 반격, 역습의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도둑갈매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도둑갈매기의 턱 밑에 여기 뭐가 하나가 튀어나왔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게 깃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잡고 봤더니 여기에 있는 깃털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고요. 봤더니 턱 밑에 구멍이 뚫렸고 이 턱 밑으로 혀가 나왔던 거예요. 혀가 나온 다음에 이 끝에가 말려서 그대로 돌처럼 굳어가지고 딱 고착이 되다 보니 이 혀가 입 안으로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잡종 같은 경우에는 그 번식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못 받거든요. 다행히 그 몸집이 큰 갈색 도둑갈매기와 짝을 맺어서 수년 동안 번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를 극복한 경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안 보였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나이가 들었거나 어딘가에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년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반가워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오랜 친구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굉장히 쓸쓸하고 아쉬웠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